시원하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인정을 하기가 쉽진 않죠. 뭐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냐면 그냥 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민망한 거죠. 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자, 오늘은 21세기 대군 부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예능 프로그램이나 TV를 잘 안 보는데 이게 되게 핫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 고증의 오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 동북공정, 21세기의 동북공정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둘 다 잘못된 거긴 한데 하나하나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타 드라마에 천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세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만세라고 하죠. 만년, 만세 이런 얘기가 만년을 누리자 이런 얘기인데요. 천세라고 하면 만보다 10분의 1이 작죠. 10분의 1로 작은 숫자인데, 그래서 어떤 황제의 국가가 있으면 그 황제 아래의 왕이라는 국가에서 천세라고 해야 된다. 만세를 외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다른 드라마에도 천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태종 이방원에도 천세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잘못됐다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역사를 오히려 더 잘 고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드라마 정도전에도 마찬가지로 천세라고 하고 있죠. 태종 이방원, 대왕 세종, 정도전, 세종대왕 즉위의식, 여기서도 다 천세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류면류관 나온 장면들이 있는데 다른 드라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들 보면 구류면류관이 많다, 근데 이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왜곡과 고증 오류의 차이를 명확하게 해달라 이러는데, 누리꾼이 작가와 감독 모두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 아니라 가상세계관 안에서 발생한 고증, 연출상의 부족함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작품 전체를 특정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연예인들까지 이제 조롱을 하거나 비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연예인 아이유와 변우석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역사 왜곡 자체에도 천세라는 표현이랑 구류면류관 표현을 두고 조선을 속국으로 묘사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드라마에서도 천세, 구류면류관을 썼다는 거죠. 이는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 질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조공 책봉 관계는 평화와 안위를 위한 외교적 프로토콜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속국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속국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 이런 게 있겠죠. 그게 자주 국호를 사용했느냐, 아니면은 외교권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냐, 다양한 논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되게 세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궁중문화축전에서도 천세를 외치며 구류면류관을 쓰는 조선 왕 즉위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러운 속국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네요. 참 이게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걸 보면은, 이런 논란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한테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인정을 하기가 쉽진 않죠. 뭐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냐면 그냥 속국이었다 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민망한 거죠.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속국이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뭘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고 삼권 분립이 실현된 국회와 대통령 이렇게 다 선출을 하고 있죠. 국회의원들도 다 선출직으로 지금 다 선거를 치르고 있고, 그래서 6월 3일에 저희가 선거를 치르는 거죠. 기초지방자치단체 장들도 다 우리 손으로 뽑죠. 근데 그럼 뭐가 도대체 속국이고 아니냐냐, 그런 면들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품 전체를 매장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역사적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행동이다. 조공관계는 곧 속국이라는 동북공정의 논리를 스스로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 고증 오류이든 간에 역사 왜곡이든 간에 어쨌든 천세라는 표현이라든지 구류면류관을 사용했다라든지 이런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꼭 속국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조공을 책봉하고 했지만 어쨌든 속국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말장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자존심을 지키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고증 오류로 동북공정을 오히려 낙인을 하는 거 아니냐, 강경 대응해달라 라고 일부 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작품 전체를 역사 왜곡, 동북공정 드라마로 단정하면서 지속적으로 낙인 찍는 흐름이 우려스럽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영한 아이유 변우석 주연 21세기 대군 부인은 21세기 입헌군주제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모든 걸 가진 재벌이지만 신부는 고작 평민이라 짜증스러운 여자와 왕의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슬픈 남자의 신분타파 로맨스다. 무슨 드라마인지 사실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아이유가 출연한 작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네요. 이제 아이유가 이제 굉장히 고위층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는 신분타파 드라마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선시대 고증을 잘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드라마 가치를 훼손하는 악플러들, 레카 유튜버들 모두 고소고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정 장면이 동북공정이다, 역사 왜곡이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구류면류관을 썼냐? 동아시아 전통 예법에 따르면 이 개수에 엄격한 격식이 있는데 12줄은 황제만 쓸 수 있고 9줄은 제후가 쓰는 거다. 그래서 조선은 대외적으로 중국을 황제국으로 인정하고 조선의 왕은 제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럼 조선은 석국이었을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말장난이라는 거죠. 참 그런 말장난에 아직도 21세기 2026년에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중국 자본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분도 있죠. 왜 그럼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냐? 바로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침투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송가들이 되게 유튜브도 나오면서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아지고 사실 저도 드라마나 공중파를 잘 안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광고 단가도 떨어지고 광고도 잘 안 들어오고 시청률도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에 있다 보니까 중국 자본이 거기에 침투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누리꾼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중국 동포분들도 또 객관적인 시각을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게 참 아직도 끊이지 않는 논란이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었냐, 일본의 속국이었냐, 원나라의 속국이었냐, 몽골의 속국이었냐, 미국이 속국이냐 이런 논란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북한은 남조선 계례국이라 그러잖아요.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속국이다, 식민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말장난에 언제까지 저희가 놀아나야 되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핫하다 보니 저도 한번 얘기를 꺼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